네, 안녕하세요. 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호술화 삼합의 해석을 이제 시즌 3의 첫 페이지를 여는데 시즌 3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뭐 기존의 것을 마무리는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술, 화에 대한 부분들은 화에 대한 계절 자체가 우리가 여름이잖아요. 여름은 굉장히 사람들이 액티비티하게 활동도 하고 또 그리고 뜨거운 연애도 하고 놀러도 많이 가고 또 휴가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간도 되고, 월에 5월이라든지 4월, 그리고 미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명을 타고나신 거고, 인호술 삼합이 돼 있다라는 거는, 방합은 혈연지연, 학연, 가족의 개념, 우리가 남이가의 개념이라면 삼합 자체는 비즈니스, 목적합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합. 우리가 진화의 코드라고 하면 나와 타인과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인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새로운 인자, 그리고 삼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명리에서는 가장 우선시 되는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원리는 방합과 삼합의 원리에서 모든 이론이 파생되는데 그 중에서의 더 우선권을 가진 게 삼합입니다. 방합이 돼 있다가 삼합이 대운에서 오면 삼합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운에서도 일단 오면 삼합이 인자가 있으면 삼합 운동을 우선시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호술이라는 부분들은 화 자체가 식상의 행위거든요. 식상은 우리 연애, 그리고 식신, 여자한테는 식신이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성행위, 뭔가 새로운 인자를 뭐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가 다 이제 식상, 인호술, 합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드러내고, 뭔가 활동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드러내고, 방송 통신의 물상도 됩니다. 화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다른 계절과의 그런 비즈니스 목적합을 위해서 협력 응집하는 부분들을 인호술 합이라고 보시면 해묘미는 수생목, 교육이라든지 뭔가 내가 공부를 해서 인성이라는 걸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다면 이제 인호술이라는 거는 행동, 표현, 그리고 뭐 실습 이 부분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마케팅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뭔가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인호술 합이 많이 부합이 되겠죠. 목생화 화생토, 화생토가 주 목적이라는 거죠. 화생토가 주 목적이 되고 인목이라는 부분, 수생목을 해서 인목이 일단 무토를 장생시키잖아요. 장생시키고 을목을 거의 왕지로 올려주는 12운성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목 자체는 일단은 첫 번째 역마기질, 이제 행동대장, 우선 맨 처음에 내가 나가서 깃발 딱 쳐두고 야 가자라고 하는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외치는 사람이 인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인목을 일지에 가졌으면 장생이기도 하고 일단 치고 나가는 거, 내가 행동대장 앞에 깃발 들고서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광고라든지 홍보 이런 쪽에 본인의 특기가 있겠죠. 시작하는 거에. 시작하는 거에. 그렇게 되고 오화가 있다 보면 오화는 왕지잖아요. 왕이잖아요. 행동대장이 딱 앞에 가면 뒤에서 보스가 딱 이제 보다가 저쪽에 적장, 제살이라고 하는 자수가 있으면은 야 자수 깨러 가자. 자수의 그런 전략을 구성하는 사람, 판단과 어떻게 하자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오하고 자 술토를 가지고 병술일주 같은 경우는 마무리하는 비서의 책사의 역할, 제갈량이라고 하죠. 제갈량의 역할을 주로 한다. 마무리 짓고 그걸 유지하고 지속시키고 창고에서 좀 빼다 쓸 수도 있고 술토의 그런 비겁의 세력이 묘에 가 있잖아요.
묘를 막 꺼내서 야 저쪽에 자꾸 조폭으로 얘기하는데 저쪽에 부산에 애들 올려 애들 창고에 있던 인묘된 애들 올려가지고 치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보조 책사에 대한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고 보관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술토가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화개지를 묘지를 깔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요. 그리고 항상 좀 생각하는 거, 묘라는 거는 정신적인 부분, 묘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고 좋다는 없습니다, 사주에. 어떻게 쓰이냐, 어떤 내가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내가 묘지를 깔고 있는데 막 깃발 쳐두고 행동대장 역할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그 사람이 잘할까요? 잘 못하는 거예요. 술토를 깔고 있는 분들은 뭔가 뒤에서 섀도우 메이커, 섀도우, 그 다음에 왕을 좀 보좌하는 역할, 뭔가 전략 지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오와 술토만 있으면은 행동대장이 없는 거잖아요. 왕하고 제갈량은 있는데 관우 장비가 없는 거예요. 조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할 장군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과 지속은 잘하는데 뭔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운에서 오던가 세운에서 오던가 대운은 10년짜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잘 맞아 떨어지겠죠. 대운에서 오면 1년짜리면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겨울 그 해 끝나기 전에 이제 마무리되겠죠. 1년 동안의 소 프로젝트, 그다음에 10년 동안의 장기 프로젝트. 만약 인호술이 이 명국에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글자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들이 운에서 올 때 그 부분들이 훨씬 더 활성화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 인호술이 다 있으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자주. 시간에서도 올 수도 있고 월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인목하고 술토가 있으면 그 오화가 없는 거잖아요. 공엽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화를 많이 불러오겠죠. 그럼 인연법으로도 오화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비즈니스 합이니까 어떤 목적하에서 방학, 뭐 친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르는 사람들을 뭐 선발하는 기준이겠죠. 근데 방합이 있으면은 아는 사람 통해서 자꾸 사람을 끌어당기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방합과 삼합의 좀 차이가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인목과 술토가 있으면 왕이 없기 때문에 방합의 세력, 방합의 왕지가 오면 화개지가 그걸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묘목이 오게 되면 이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왕지가 있잖아요. 오화가 있기 때문에 묘목이 온다 해도 어찌됐든 목생화가 목적이 되는 거고, 오묘파에 대한 부분들은 인목은 무조건 오화를 생해요. 무조건 오화를 생합니다. 근데 묘목이 오게 되면 묘목이 대운에서 오게 되면 묘파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요. 묘파가 뭐냐면 인목은 무조건 생하는데 묘목은 그때 봐서 생해요. 내 그 인묘진의 세력을 다 갖추면 이제 수생목이 목적이기 때문에 묘목 자체는 조건 이거 해주면은 내가 생해줄게. 이거 안 해주면 나 생 안 한다. 둘이 다 왕지기 때문에 묘목도 해묘미의 왕지고 오화도 해묘미의 왕지. 그러면 두목이 두 명 있는 건데 두 명의 세력이 어느 게 더 커질 때에 오화로 붙은 묘목이 오화로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세력이 더 커라고 하면 해묘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부분 방합과 삼합의 세력 싸움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묘파에 대한 부분은 조건적이나 파는 다 조건이에요. 낮장이 맞으면 그냥 가는 거고 낮장이 안 맞으면 야 우리 파토시키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목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겠죠. 인목은 조건 안 봐요. 그냥 생해주는 거예요. 오화 보면 무조건 내가 앞에 치고 나갈게 뒤에 오세요 라고 하는 거고, 묘목은 상황 봐가지고 야 내가 좀 생해줄까 말까 그거 해주면 내가 생해줄게 뭐 그런 식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묘목이 더 합리적이겠죠.
자, 인목과 술토 반합만 있는 경우 반합 자체를 반합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오화를 자꾸 땡겨 오는 거예요. 근데 오화가 뭐 운에서 뭐 자수라든지 그 오화 오는 거를 차단시키는 수의 세력이 많게 되면 이때는 묘목이 해묘미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묘목이 뭐 해수라든지 그러면은 요 화의 세력을 좀 누르는 금목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의 세력이 있으면은 묘목이 수생목을 받으려고 합니다. 금생수 수생목을 받으려고 그래서 화의 운동성을 그렇게 돕진 않아요. 그런 식에 대한 이제 대운과 세운의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운의 해석이 근데 인호술이 다 짜져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목생화 받으려고 식상으로 그걸 펼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삼합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은 목생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며 술토의 부활을 막고 오화의 목적성을 부여해 준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화생금이 사화 같은 경우는 화생금을 잘합니다.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잖아요. 근데 토라는 자체는 이 운동성의 개념에 토의 삼합은 없잖아요. 토의 삼합은 없고 토는 어느 정도 다 보조하는 역할로 들어가는 거고 계절을 넘기면서의 변환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생금, 어느 정도 뭐 식상의 행위, 열매를 맺기 위한 수정하는 게 식상의 행위라면 열매를 맺는 게 결실을 맺는 거라고 하거든요. 금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술토가 지금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저장시키는 거였다면은 금이라는 자체가 그 화에 의해서 많이 숙성이 돼요. 열매도 정화가 금의 장생, 유금의 장생한다라는 의미는 사과가 열었어요. 그거를 이쁘게 포장하고 이쁘게 빨간색 풋사과라고 하죠. 풋사과를 아주 알맞게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아주 포장하는 그리고 뭐 익게 하는 여물게 하는 감이라든지 감도 팔았고 사과도 원래 팔았잖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이쁘장하게 익죠. 그게 화생금이에요. 화생금. 그래서 금은 목생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며 금이 있어야지 가을이 돼야지 이제 열매가 빠르게 익죠. 익는 거를 보시면 되고 거기에 오화의 목적성을 부여해 준다. 오화라는 거는 천간으로 올리면 정화도 되잖아요. 그래서 금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표현하는 거죠. 금이 있어야지 어떤 목적이나 결과를 보고서 예측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측을 하고서 내가 어떤 부분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호술이 돼 있는 부분들은 금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결실을 내야 되잖아요. 막 식상에 무슨 자꾸 18금, 19금으로 가는데 결실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행이라 뭐 이런 거. 근데 어찌됐든 생명이라는 거는 그 행위 자체가 식상의 행위 자체가 뭔가 결실을 내기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는 근원적인 부분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는 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토는 저장한다. 이 뭔가 테두리를 만들어준다. 화로에 대한 딱 부분들을 겉에 있는 포장을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이 보면 수 자체는 어느 정도 화의 열기를 제재하는, 야, 이제는 좀, 이렇게 번지지 않아야 돼. 그럼 우리가 화재 나면 물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 자체는 인목의 고갈을 좀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루룩 다 타버리면 어떡해요. 거기에 물을 좀 제재해서 열기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역할, 수에 대한 조절이 좀 들어가야지 너무 식상 행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후랑 다 타버리고 그 연기만 이렇게 나겠죠. 그래서 수는 항상 우리가 난로 키면은 주전자 놓죠. 물 놓잖아요.
그 열기를 어느 정도 지속시키는 역할, 목에 대한 지속적인 부분들을 수가하는 고갈을 막는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행에 대한 부분들은 고루고루 가지는 것도 좋은데 수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필요하고 인목의 고갈을 막는다. 만약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목이라는 거는 식상 비거 이거 일간에 대한 부분인데 인목에 대한 부분들이 설이 심한 거예요. 설이 된다라는 거는 금방 고갈된다, 금방 없어져 버린다. 그런 부분. 육친적으로 해석하면 만약에 수가 없고 인호술 화구, 화가 너무 세요. 그러면 인목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정화일간이나 병화일간이라면은 인성이잖아요. 인성에 대한 설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좀 힘들어질 수 있고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수에 대한 부분들이 보조 역할을 한다. 근데 술토의 부활을 막는 거는 금이고 수에 대한 고갈을 인목에 대한 고갈을 막는 거는 수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수나 금이 없다라고 하면 대운이나 운에서 좀 기대어야 되겠죠. 자, 인호술 삼합에 또한 이제 궁성의 해석인데 궁성이라는 거는 일지, 월지, 연지, 그다음에 시지에 대한 부분이 삼합의 궁성 해석인데 자, 일단 나를 가장 대표하는 거는 일간이면서 일지겠죠. 일지에 대한 부분, 나의 탤런트를 가장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가장 나의 숨겨진 몸도 되고 일지는 몸도 되고 실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본인의 탤런트를 나타내는 거. 시주에 대한 부분, 시지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 또는 자식, 궁성으로는 자식이고요. 본인이 자식이 장성했을 때의 그런 나이가 본인이 노년이 되겠죠. 노년에 대한 부분들 궁성에서 그러니까 노년에 만약에 나는 인목인데 노년에 술토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 잘하는 거는 치고 나가는 거, 홍보, 광고, 먼저 선전, 그 다음에 시작 이걸 잘했는데 말년에는 그걸 좀 마무리하는 부분들에 훨씬 더 포커싱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내가 가장 잘하는 건 일지예요. 일지, 배우자궁도 되죠. 배우자가 또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뭐 인목이라면은 지금 뭐 신살로는 안 나와 있지만 어찌됐든 역마, 지살, 그 다음에 망신, 그 다음에 겁살이잖아요. 거기는 다 역마에 대한 부분,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왔다 갔다 막 저를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해외 갔다가 움직임이 많은 부산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인호술의 글자가 일제에 연관이 없어요. 근데 병자라든지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인호술화에서 내가 하는 역할은 뭐죠? 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수의 역할. 그러면 화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목에 대한 인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인으로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병자일주 같은 경우 인호술이 돼 있으면은 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직에서 조직 관리에 대한 조직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광고 선전의 마케팅 회사라면은 나는 관리자죠. 관리자고 직접적으로 일을 개입하는 돈을 만들어내거나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고 나는 관리 쪽에 사람 관리 그러면 급여 관리 뭐 아니면은 인사팀에 있겠죠. 인사팀에 간접적인 스텝에 대한 개념이에요. 직접적으로 영업사원, 광고 홍보 기획사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 급여 주는 사람, 간접적으로 개입한다라는 거죠.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자, 뭐 인호술에 해당하지만 시지가 해당하면 간접적으로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지의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일하고 시주는 나의 영역이잖아요. 내 가족의 영역이고 내 자식 자리의 영역이니까 제2의 자아가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그 대운에서 시지에 대한 글자가 오든지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때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말년에는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의 시지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싱 돼서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월과 일시가 어느 정도 삼합에 대한 연계성을 가진다면 삼합이나 방합에 대한 연계성을 가진다면 나 자체는 그런 탤런트를 하지 나는 관리가 적성이지만 시지에 오화가 있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그 글자가 왔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결정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화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중심자의 역할까지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주 자체는 40 정도, 그러니까 대운에서 먼저 오지 않는 이상 40 정도에서 40 중반부터 그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운에서 오지 않았을 때, 운에서 왔을 때는 더 일찍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자, 일지가 임목생지에 대한 행동대장.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일지술토. 요즘엔 조절자, 행정관, 우리 군대에서 행정관이라든지 뭔가, 서포트하는 개념에 대한 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개념, 이제, 일지가 삼합에 해당되지 않고, 만약에 일지가 술토면은 뭔가 조정하고, 그리고 지속시키고, 그 다음에 창고에 저장시키고, 뭐 이런 역할을, 청와대에서는 뭐 비서관의 역할, 보좌관의 역할, 그 다음에 공장에서는, 공장장은 좀 사람을 다스리니까 공장장은 좀 아니고, 행정관 정도 되겠네요. 중대장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관은 보급관이잖아요. 보급을 어떻게 해주는지. 그게 이제 술토가 하는 역할입니다. 일단 묘지가 하신 분들은 남들 막 다 해놓고 그거 정리하고 그거 수습하고 뭐 이런 거 잘하세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를 이렇게 크게 키워내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를 유지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탤런트도 다 다르잖아요. 그거 심리학적으로도 있고 이제 능력적으로도 그런 역할에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묘지는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인호술 지지에 짜져 있는데 천간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은 인호술의 대표가 나인 거예요. 병화. 엄청나게 본인이 그 삼합에 대한 대표성을 천간이니까 드러나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천간에 병화가 있다. 그럼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공인 삶을 살아야 돼요. 또 격도 봐야 되는 거는 격이라는 거는 사회성을 내가 어떻게 발현하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천간에 떠 있으면 근데 병화가 떠 있다는 건 본인이 주인공이죠. 그럼 본인 막 드러내려고 하겠죠. 화니까 잘 드러난다. 그 다음에 정화가 있다면은 뭔가 좀 더 실리적인 부분. 병화는 고루고루 나는 관대하다를 막 이렇게 막 보이겠죠. 그러면서 막 행동도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고 양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기적인 흐름, 보여지는 흐름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은간이라는 거는 약간 섀도우, 병탈 정광이라고 하잖아요. 병화가 우선시돼요. 정화는 뒤에서 뭐 묘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뭔가 실리적인 부분. 야,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자라고 병화가 외치면 정화는 하는 일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술적인 부분. 전략은 싸우자예요. 전술은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싸우면 이길까를 고민하는 게 정화예요. 양관, 음간에 대한 부분들. 그 음권, 양권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병화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는데 정화는 그러니까 병화는 뭐 부대 단위, 군단 단위를 좋아해요. 병사가 많은 걸 좋아해요. 병사가 많은 거. 정화는요, 특공대를 좋아해요. 특공대. 딱 실속 있는 사람들만 딱딱 취하는 걸 좋아해요. 정화, 병화의 좀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병화가 있어야 돼요. 왠지 전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성이 나와야 될 거. 병화가 필요하고. 병화는 방향성은 나왔는데 어떤 전술이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세부 전략이 안 나왔고. 세부 전략은 정화가 잘하는 거. 그런 식으로 양간에 대한 부분들도 특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합에 대한 해석, 요거는 이제 실제 사주를 보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요 실제 사주 사례는 제가 이제 시즌 3에서 사주 사례를 가지고 많이 할 텐데,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이제 소녀시대 수영인데, 시주는 정하진 않았습니다. 정경우 사주.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무토가 식신이 있네요. 식신생재하는 편제죠. 그다음에 인호합, 인호술. 인목에 대한 설이 심하네요. 그죠? 인목에 대한 설이 심하다. 인목을 그러면 좀 보호해 줄 게 뭐죠? 수죠. 수가 화에 대한 어느 정도 지속성이나 목에 대한 설을 막는다. 수생목, 목생화로 이루어진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죠. 그럼 이 사주 뭘 땡겨올까요? 인연법으로. 수 많은, 금수 많은 사람, 금도 지금 지지에 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금과 목에 대한 부분들을, 금수에 대한 부분들을 인연법으로 좀 땡겨와야 되겠죠. 정경호 씨 보니까 금수로 다 돼 있는 사주네요. 화가 없어요, 이 사주. 그러면 두 분이서는 오행적인 합도 잘 맞겠고, 시주에 대한 부분들, 삼합적인 요 제가 볼 때는 정경호 씨 같은 경우는 시지에 술토 깔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미를 깔았을 수도 있어요. 미를 깔았으면은 해묘미 목국을 만들어주죠. 이 사주에 목국을 만들어주고, 이 사주에는 술토가 인호술 화국을 만들어주고, 대신에 수에 대한 부분들이 인호술 화국에 대한, 목에 대한 안정성을 부여하고, 화에 대한 목적성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병신합이죠. 정관은. 요 시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분들이 결혼까지 가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겠죠. 어찌됐든 예상은 같지만 정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버 대도서관, 인호술 화국돼 있죠. 여기는, 수에 대한 부분까지 다 있죠. 술의 천문까지 있고, 인호술 화국까지 돼 있는, 그 다음에 금에 대한 부분은 술토하는 신금이 내장돼 있긴 하네요. 그리고 격으로 보면 이거 식신격이죠. 식신격에 편관이네요. 편관을 상관 합살도 하고 그 다음에 식신제살까지 하네요. 병도 있고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에 대한 부분, 편관에 대한 부분들이 근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주죠. 긍정적인 인호술에 대한, 금에 대한 부분들이 좋겠네요. 그러면 와이프 보면, 결혼했죠. 와이프 보면 금이 많겠네요. 그냥 이 사주는 지금 필요한 게 금이잖아요. 천간에 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지지에도 화에 대한 목적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땡겨 오겠죠. 인연법으로. 그렇게 되는 사주입니다. 금이 없다고 하면 무죄사주잖아요. 근데 지장간에 있으면 이렇게 땅에 투자 많이 하겠네요. 술토가 땅이잖아요. 산 같은 땅, 오래된 땅. 거기에다가 투자 많이 하는, 이 지장간에 금을 이렇게 딱 암장하고 있는 사주들은 천간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돈 생기면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래. 안 보이는 데가 숨겨놓고. 술토가 가장 심하긴 한데, 술토도 그렇습니다. 땅 투자 많이 하겠네요. 무죄사주잖아요. 무죄사주라고 해서 돈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인호술 화국의 식신, 비겁의 세력, 인호술에 대한 비겁의 세력이잖아요. 비겁의 세력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삼합이니까. 그 다음에 내 근이 지금 국가 자리에 있는 오화에 있잖아요. 술토에도 있고 병화에도 있고 엄청난 비겁의 세력이 식상을 생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을 편관으로 그것을 이제 그 많은 식상들이 또 편관이라는 문제점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사주 자체는 식신제살, 식신
상관 합살, 뭐 상관 대살, 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대도서관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이 사주가 금이 있었으면 한 가지에 포커싱을 할 텐데 금이 지금 암장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 이 문제 나왔어? 그러면 임수는 유통되는, 우리가 고루고루 알고 있는 어떤 뭐 임수, 수라는 인성이잖아요. 그럼 지식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토국수, 현실로 드러내볼까? 프리젠테이션 해볼까? 어떻게 해결할까? 말로 해결할까? 상관으로 해결하는 건 말로, 상관대사는 이제 외교력이잖아요. 말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식신, 기술, 전문성으로도 해결하는, 그런 사주죠. 운에서 어떤 글자가 오는지에 따라서 그게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분야성이 좀 정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이 사주에서는, 금 자체가 인연법으로 불러오는 부분이, 금 자체가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이 있다 보면 재생살돼 버리거든요. 토생금, 금생수, 수국화로 때려버리니까, 그거보다는 아예 재가 없는 게 훨씬 상격사주가 됩니다. 재는 그냥 이게 암장해놓고 땅에 투자해놓고 드러내지 않는 거죠. 돈을 활용하는 사주는 아니고 지식을 활용하는, 수라는 지식 자체를 활용하고 그걸 어떻게 토국수 현실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여지는 프로세스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토국수에 대한 부분들도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으로 인호술에 대한 부분들 간단히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또 샘플을 가지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호술 삼합의 해석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인호술에 대한 개념만 좀 탑재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실제 사주를 보고서 요 글자 빠졌네요. 요 글자 필요하네요. 라고 하면 뭐 인연법으로 불러오든지 아니면 운에서 오든지 그때 이제 활성화 많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즌3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